전 세계가 주목했었죠. 밤사이에 발표된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였습니다.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물가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을 이어온 데다가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폭우가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도 좀 참고할 수 있겠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이번에 중부지방 폭우도 폭우인데 사실 남부는 또 이제 폭염이 와가지고 이 두 가지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작황이 좀 부진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그 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 가뜩이나 한 11.1% 정도 이렇게 공급량이 더 감소를 했는데 이게 폭우까지 겹치게 돼서 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과거 데이터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했던 건데 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 이게 발생을 했을 때 피해 분석 자료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6월부터 이제 9월 달까지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던 건데요. 네. 이게 신선식품이죠. 한마디로 농산물. 이게 물가 상승률이 한 13% 정도 됐대요. 6월에 비해서 이제 9월이. 네. 네. 근데 그걸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0.4%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호우 피해가 왔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과거 데이터에도 좀 증명이 되고 있고 또 8월 달에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배추라든가 무, 양파 이런 도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최소한 50% 이상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피해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지금 좀 작황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병충해에 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이제 마른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병충해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좀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데 이 폭우까지 좀 겹쳐서 좀 농산물 가격에 좀 상당한 충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석 앞두고 있어서 더 큰 걱정인데 네. 일단 지금 미국 흐름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상과는 다른 흐름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점 찍었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증시가 좀 환호했던 것도 사실 미국 때문인데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이제 9.1% 정도 있었죠. 그리고 6월 달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7월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8.5%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한 건 8.7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허. 좀 내려갈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내려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직은 높습니다. 굉장히 절대 레벨은 높지만 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항상 방향성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땐 불안해하는데 고점에서 어쨌든 이제 꺾였구나. 예. 그래서 자산시장에 조금 이제 안도감을 좀 느끼고 있고 세부 항목으로는 역시 그 가솔린 가격, 그 휘발유 가격이 한 전월 대비해서 한 7.7% 하락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의류나 또 중고차, 항공 운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만 지금 아직도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는 건 그 전체 물가의 한 30%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거든요. 근데 예. 주거비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직도 좀 그래서 불안 심리가 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인 그 찰스 에반스 이 총재가 물론 이런 수치는 긍정적인데 연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뭐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고비를 아직은 좀 재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 레벨은 아직 높거든요. 이게 8%면 연준의 목표가 2%예요. 사실은 그럼 여전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은 좀 단행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뭐 차 없으면 못 다니는 나라니까 이렇게 가솔린 값, 휘발유 값이 내려갔다는 건 이제 굉장히 체감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건 이제 정점이 꺾였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지만 네. 3연속 이른바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0.75% 인상하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6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나서 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0.5% 인상 확률이 61.5%가 됐고
그다음에 0.75%, 자이언트 스텝은 38.5%로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물가 때문에 아마 좀 0.5% 빅 스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 게 뭐냐면 연준 또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물가가 8.5라고 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세게 한번 자이언트 스텝 한번 더 밟고 네. 연말에 좀 완화 쪽으로 갈지 어허. 아니면 그냥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갈지는 아직 그건 좀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9월 22일이 FMC인데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번 달 한 8월 25일경에 뭐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총재도 뭐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잭슨홀에 모여서 매년 한 번씩 이제 연례 행사를 갖거든요. 거기서 좀 아마 파웰 의장이 뭔가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전까지는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또 나오겠군요. 예, 미국에.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예. 또 참고가 되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완화의 신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랬는데 꺾이니까 미국 증시도 올랐고 네. 우리 증시도 오늘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그래서 예. 사실 좀 최근에 국내 증시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한국을 제일 괴롭혔던 게 물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국제유가입니다. 근데 국제유가도 꺾이고 물가가 미국도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가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일단 지금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게, 그래서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우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던 이유가 무역 수지 적자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또 경기 침체 우려도 물론 있었지만 제일 근본적인 건 물가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한때 90달러 밑으로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꺾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좀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이상 지금 주식을 사고 있어요. 네, 연일.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한 9일 연속, 물론 이제 어제는 조금 스톱이 됐지만 그래도 한 9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제 물가 정점은 지나갔구나 이런 시각 때문에 어쨌든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안정감은 찾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이 지금 여전히 뭐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공. 근데 유럽이 또 이제 겨울 되면 천연가스로 이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지금 마련이 안 되면 한 번 더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그 가을 지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럽이 뭐 지금 뭐 이제 천연가스 좀 적게 쓰자, 전력 아끼자, 뭐 이렇게 머리 감는 것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통해서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다행인데 진짜 혹시라도 이 난방 때문에 천연가스나 이런 게 공급이 부족하면 연말에 한 번 더 또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유럽의 문제를 좀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경제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지금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했고요. 지금 이제 칩4 반도체 협력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떤 실익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중국 생각하면 우리 손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호재는 있습니다. 호재는 뭐냐면 중국이 반도체를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 잠재적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법안 자체 좀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이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기 지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삼성은 이미 짓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또 굉장히 높죠. 비싸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국이나 중국 공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수요 시장인데 중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큰 게 있거든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 법안을 보면 미국과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은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정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좀 뭔가 약간의 보상책이라든가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유리해지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제일 사실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LCD 회사 중에 LED 디스플레이가 힘들어진 게 세계 1등이었는데 예. 중국의 그 BOE라는 회사에 중국이 보조금을 엄청 줘가지고 키워버렸어요. 근데 예. LED 디스플레이 이제 중국 공급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적자도 많이 보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못해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막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장비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중국 못 만듭니다 사실상. 그렇군요. 근데 그런 점에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치포 예비 회의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익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하는 네. 쪽으로 룰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우리 외교력이 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5일 날 금리 결정하나요? 우리 이번에? 네, 이번 달 25일로 알고 25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가 또 이제 변수가 됐고 네. 미국은 좀 안정돼 가는 것 같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 달에는 지금 예상은 0.25% 그냥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이번에도 물가가 좀 높게 나왔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 포구를 제외하면 지금 전 세계 농산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제 밀 가격만 해도 한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0.25%좀 올릴 가능성은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창용 총재도 좀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사실 지난번에 그 금통에서 언급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3번 남았는데 0.25%씩 아마 3번 올려서 이번 연말에는 한 2.75% 정도. 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변수는 유가랑 농산물 가격이죠. 근데 이게 혹시라도 또 만약에 가을 지나서 올라간다면 0.5% 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이게 이제 기여도가 뭐 아주 크진 않는데 그냥 이제 제가 7월 달만 좀 말씀드리면 7월 물가가 6.3% 정도 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농축수산물 기여도가 0.6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염승환 지사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근데 주식 때문에 좀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던데 네.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예. 모든 소비가 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예. 좋다고 하니까 이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소비재 기업보다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 보조금 주고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을 늘리겠다 이런 법안인데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겠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굉장히 높은 주가들을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미국 이번에 인플레이션 법안이 2032년까지 이게 이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굉장히 근데 거기서 핵심은 중국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산 쓰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쓰겠다. 이러면 이제 한국한테는 상당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수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잘 공부해 보시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빠졌을 때. 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거기 이제 그 홍역을 겪었었는데 네. 우리 조선 산업이 거의 뭐 7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어떤 요인인지 하고요.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요. 작년에도 선박 수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작년에 컨테이너선 같은 게 워낙 공급이 부족해서 작년에 해운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올해는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LNG선은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LNG 발주가 많냐면 결국 유럽 때문이에요. 유럽이 2027년까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0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파이프라인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못 받으면 배로 받아야 돼요. 특히 미국이 천연가스를 LNG로 바꿔서
선박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내거든요. 아. 그 선박을 한국이 세계에서 이제 거의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발주가 늘어나는데 이게 결국 유럽 정책이 그렇게 이미 잡혔기 때문에 아. 발주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이 LNG선을 거의 뭐 싹쓸이 하면서 예. 지금 발주를 좀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내년도에는 환경 문제도 있어요. 이 선박 운행을 할 때 친환경 선박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예. 선주들이. 왜냐하면 이제 CO2라든가 이런 거 배출하면 이제 벌금이나 이제 아예 운항을 못하게 만드는 법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환경 선박도 또 한국이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네. 조선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물가 잡기도 바쁜데 폭우까지 내려서 더 큰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요. 좀 네. 이게 대책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